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워크북 거드 왜? 카톡으로 할게요. 왜? 그게 있었죠. 뭔데? 궁금하게. 거기서도 왜 나한테 카톡을 하는 거야? 잠깐만. 뭔가 비밀 얘기가 있나 봐. 태영이 좀 늦는다던데? 아하. 자,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개형을 찾는 걸 했었죠. 그래서 워크북 거기 있어요. 승수의 소식을 좀 네. 물어보고 알려줘. 그래서 우리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때 우리 f'x의 이제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요 녀석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오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나지 않든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렇죠? 이 녀석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계속 다시 증가하고 이 녀석은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 두 녀석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무리 작은 순간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입니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때 x축의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배운 게 우리 2대1 비율 관계. 우리 극소인 지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잡고 그럼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과 극대가 되는 지점과 또다시 만나는 지점. 이 비율 관계가 접하는 쪽에서 비율이 2, 관통하는 쪽에서 비율이 1.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를 알파, 베타. 뭐 이쪽도 당연히 되죠. 이쪽에서도 접하는 쪽에서 비율이 2, 관통하는 쪽에서 비율이 1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중앙에 변곡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변곡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을 하나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8칸짜리 박스를 하나 그릴 수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연장을 해서 박스를 그리면 여기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극대와 극소의 차이, 요 길이가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이 두 녀석을 빼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이제 세제곱을 시키면 나옵니다.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뭐야, 어디서 보냐고 나한테 왜 물어봤어? 볼라다가 못 봤어? 보려고 했는데 막 누가 막 못 보게 막았어? 아이씨, 야 이거 안 보면, 야 이걸 안 보면 어떡해?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우리 3차 함수, 이런 그래프에서도 2대1 비율 관계는 다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그래프든 뭐 3차 함수 그래프가 좀 크게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접선 하나 그리고 접선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접점에 x좌표가 있고 이쪽 접점에 x좌표가 있고 또 만나는 지점 요 x좌표가 있어서 요 길이 비율 관계가 2대1이 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2대1 비율 관계를 만족해야 돼. 비스듬한 녀석도 극대극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3차 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이 되는 이 점이 있는데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성질들이었고 이제 3차 함수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인 거 기준으로 그래서 딱 3개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4차 함수는
왜 이걸 좀 자세히 하냐면 이거 기억 못하면 오늘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자, 4차 함수.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또 하나 뾰로롱 뿅뿅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모양을 판단을 하는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하고 얘가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4차 함수니까 f'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축하고 이렇게 3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x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물론 이쪽에서 접하고 이쪽에서 관통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x축하고 한 번만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x축하고 한 번 만나되 x축에 접하면서 관통하는 녀석들 또 있다 그랬어.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한 번 만나나 이렇게 극대극소 없으면서 한 번 만나나 이런 거는 그래프에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막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원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고 그리고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는 뭐가 결정한다고? 이 넓이는 누가 결정하냐? 이 간격의 길이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쪽 간격이 뭐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넓이가 곧 내가 말했지만 이 두 녀석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넓이가 넓은 쪽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길이가 기니까 이때는 얘가 다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치?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녀석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접선의 길이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 위치만 반대로 바뀐 거고 똑같죠. 다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감소하다가 하얀색으로 깔맞춤 해야 되는데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녀석들이나 이런 녀석들은 얘를 기점으로 감소하다 이제 계속 증가만 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게 비대칭형으로 생겼다라고 그랬죠. 극소값 하나를 갖는데 비대칭형이고요. 이렇게 F'이 X축을 접하면서 관통하는 상황에는 역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건데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좌우 대칭형인 2차 함수와 비슷한 형태로 생겼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배웠다. 입니다. 지난 시간 거 간략히 복습을 좀 해보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치? 아이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갈 건 우리가 40페이지부터 하셔야겠죠. 40페이지부터 fx-gx의 해석인데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유형들을 좀 하나씩 짚으면서 넘어갈 거라서 자, hx라는 함수가 우리 fx-gx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고1 때 이런 거 배웠어. 고1 때 fx가 2차 함수고 gx가 뭐 직선이야. 1차 함수 뭐 또는 상수 함수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우리 fx는 gx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세우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이겠지. 그렇죠? 당연히 2차 방정식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우리 fx-gx는 0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hx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h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치? 따라서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네 둘이 교점 2개고 얘가 중근을 가지면 얘네 둘이 교점이 하나고 얘가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가지면 얘네 둘이 교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배웠었단 말이야. 그치? 즉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게 그럼 fx-gx를 인수분해하면 최고차 한계수 무언가 있을 거고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 말이 이게 지금 h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니까 그럼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있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알파, 베타가 되는 이런 함수가 hx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hx의 최고차항 계수는 누굴 따라갈 거야? 어차피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따라갈 거야. 어차피 gx 빼봤자 그 최고차항 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로 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면 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뭐 원래 함수든 도함수든 원래 함수든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하나 더 그려보면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번엔 직선인데 접해 이렇게. 접점이 알파야. 얘가 fx고 gx야. 역시 마찬가지로 hx를 우리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놓으면 hx의 그래프가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최고차항 계수 무언가 있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하니까. 그치? hx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럼 알파, 0에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이차 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그대로 3차 함수로 넘어가서 또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똑같은 생각이야. 자,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fx가 3차입니다. gx는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는데 gx가 이제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라고 해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fx 빼기 gx가 뭐 최고차항 계수는 f의 최고차항 계수를 따라갈 거고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hx라고 이렇게 놓으면 hx의 그래프가 x절편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함수일 거야. 그치? 최고차항 계수는 누굴 따라가고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fx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처럼 그려져 있으니까 얘도 양수처럼 그리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가 hx의 그래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고 얘가 gx야. 둘이 접하는 거 하나 있고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 있어. 그러면 접한다라는 건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거거든. 얘네 둘이. 그치? 그러니까 조금 중간 과정 생략해 보면 hx를 fx 빼기 gx라고 놨을 때 이 녀석이 최고차항 계수가 무언가 있고 우리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걸 토대로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hx도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근데 잘못 그렸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 그리려면 이쪽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를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hx의 그래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3차 함수니까 여기 극소인 지점 이렇게 잡으면 비율 관계가 여기가 2대1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개념이 뭐 3차 함수고 4차 함수고 상관없이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우리가 4차 함수도 4차 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지면 hx의 그래프는 x축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계속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차수만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gx가 이렇게 한쪽 접하고 한쪽 관통해. 그러면 여기를 알파, 베타 접하는 지점을 감마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제 요 두 녀석을 같다라고 놓으면 알파 베타라는 근 하나씩에다가 감마라는 중근을 하나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에서 관통하고 베타에서 관통하고 감마에서 접하는 이런 4차함수 그래프가 hx의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4차함수는 종류가 또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몇 개 좀 더 볼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고 그럼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똑같이 저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으면 hx의 그래프는 알파랑 베타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hx 그래프가 얘는 좀 특이한 게 두 개 동시에 접하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차함수의 성질 중 하나인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요 녀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hx 그래프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거고 여기가 극대가 되는 지점 x좌표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우리 4차함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좌우 비대칭인 녀석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변곡점이 있거든. 변곡점.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접선인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어. 우리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인수를 3개를 갖는다라고 배웠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놓으면 얘가 fx고 얘가 gx겠지. 그럼 hx도 x절편이 알파 베타일 건데 알파는 관통하고 베타는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게.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의 교점의 형태가 hx와 x축의 교점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fx랑 gx가 서로 관통해? 그럼 hx는 x축과 관통해. 어여오세요. 금방 왔네. 봤어요? 봤습니다. 네, 봤어요. 내가 수업 시작해버려가지고 내가 답장을 할 수 없어서 읽었어요. 이 fx와 gx의 교점의 형태가 hx라고 놨을 때 그 hx와 그 x축의 교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자, 나는 이걸 이용해서 함수의 식 세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 함수의 식을 세우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봐봐. 어떻게 많이 이용을 하냐면 내가 fx가 3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 어떤 직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알파고 베타야.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fx식을 찾을 때 fx식을 애초에 뭐라고 놓냐면 최고차항계수 무한가 있고 알파를 관통하고 베타에서 접하고 뒤에 gx가 붙어있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만들어 세울 거예요. 이게 언제 많이 이용되냐면 지금 40페이지 이제 문제들을 오늘 여기서부터 수업을 할 건데 이게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특히나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여기가 3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 fx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얘 gx를 y는 3이라고 봐버리는 거야. 상수함수로. 그러면 내가 fx라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뭐 최고차항계수 무언가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이 그럼 여기가 우리 2대 1이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두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관통하고 1에서 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애초에 딱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면 이게 fx 빼기 gx가 fx 빼기 요 녀석 한 게 이런 식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fx는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미지수를 좀 최소화시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이제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40페이지 문제 보시면 40페이지 문제를 보시면요. 유형 14번이죠.
fx 2차 함수 fx가 하나 있고요. 2차 함수 fx가 하나 이렇게 있고 gx라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의 교점이 여기가 0이고 교점이 여기가 2야. 얘가 fx가 아니라 f'x죠. 얘가 g'x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hx라고 하는 녀석을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우리 문제에서. 근데 각각의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양변 미분하면 어차피 뺄셈에 대해서는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나는 저 f'과 g'의 그래프를 보고 h'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h'x는 어차피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는 f'의 최고차항 계수를 따라갈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꼴로 나타내질 거고, 대신에 쟤네들의 교점이 0과 2가 되니까 h'x는 x절편 0과 2인 이런 2차 함수가 생겨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증가,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뾰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롱 h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녀석이 h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의 정보로는 뭘 몰라? x축의 위치를 몰라. 근데 우리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f0이랑 g0이 똑같대, 그치? 우리 문제에서 f0이랑 g0이 똑같다라는 말은 h0이 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f0이 g0이랑 똑같아. 그럼 x축이 딱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나는 뭐 또 찾을 수 있어? 요 숫자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비율 관계가 2대 1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숫자는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보를 좀 찾아놓고 보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0부터 2 사이에서 hx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 참이고요. 그 다음에 h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참이고요. 방정식 hx는 0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지 않죠. x축하고 3번 만나야지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x축과 3번 만난다라는, x축하고 2번밖에 안 만나니까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랑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문제가, 얘는 좀 문제가 2개씩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다음 유형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44쪽. 이제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미분인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미분을 판단을 할 때 그래프에서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부드럽게 연속 이어야 되거든. 한치의 매끄러움,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게 없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 자, 근데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이런 직선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제 이 녀석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이렇게 fx가 생겼는데 x축이 딱 이렇게 있다? 그럼 식 전체에 내가 절대값을 뿅뿅 씌웠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걸 3차 함수 같은 걸로 적용을 해보면 3차 함수가 만약에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생기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 얘가 fx의 그래프야.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뿅뿅 이렇게 씌워보면 이 아랫부분만 뒤집어 까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지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계속 매끄럽게 연속이 되고 얘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관통하는 녀석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볼게. y는 fx는 내가 인수를 x-1 하나 4차 함수로 x-4의 세제곱. 자, 이런 4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세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는 1에서 관통하고 접하면서 관통을 하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보면 x축 아랫부분 뒤집어 까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여기가 접하면서 관통한다는 말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얘 그대로 있고 뒤집어 까지면서 딱 이렇게 붙어올 거예요.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지점은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야, 불가능한 지점이야? 가능한 지점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점은 미분이 어디만 불가능해? 1에서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개념을 토대로 이제 저 fx의 x절편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지점의 x값을 찾아보세요에 대한 얘기가 유형 왜 갑자기 40번이야? 유형 15번이죠. 그쵸? 왜 유형이 40번이야? 유형 15번입니다. 걔 번호 하나가 이상하네. 유형 15번. 자, 1번 문제가 fx가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는 그럼 이 fx의 절대값을 씌운 거래. 이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생긴 거고 4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치?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지점들이 지금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한 숫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fx가 4차 함수인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의 제곱인데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절편은 1, 2, 3이고 봐봐 1에서 관통하고 2에서 관통하고 3에서 접어 올라가고 이렇게 3에서 접하니까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생길 거라 미분은 여기랑 여기에서만 불가능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3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번은 뭐 내가 따로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숫자가 3으로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숫자가 3으로만 이렇게 바뀌어 있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3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보시면 16번인데 fx가 봐봐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이 fx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래. 근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 3차 함수 우리 워크북 좀 줄까요? 잠깐만. 숙제 검색점 좀 이름. 잠깐만 너만 이름 안 썼으니까 태영이 이름 앞에다 하나만 써줘. 아 맞네 승수도 워크북. 아 맞다 지난 시간 안 와가지고 맞네. 자, 실수 전체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머릿속에 3차 함수의 그래프들이 먼저 떠올라야 돼.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런 거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 0 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봐봐. 얘는 x축이 여기 있다. 자, 이 아래쪽 접어 올려봐. 뾰족한 거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미분 불가능한 지점 무조건 생겨. 그치? x축이 여기에 있어도 생겨. 여기에 있으면 3개나 생겨. 여기 있어도 생겨. 그치? 여기 있어도 생겨. 즉 얘는 이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돼버리면 gx는 x축이 어디 있어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 얘도 x축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이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을 때 접히는 지점마다마다 다 뾰족해져. 그치? 얘는 이런 데는 접어 올리면 다 뾰족한데 이런 데서 접어 올리면 다 뾰족한데 유일하게 딱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0이 되는 순간에 x축이 아이씨 미친놈. 자, x축이 여기 딱 이쁘게 들어오면 접어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문제는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을 접하면서 관통해야 된다는 거죠.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을 접하면서 관통해야 돼. 잘 봐. 잘 봐.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뭐야? fx가 이렇게 생겨야 돼. x축. 딱 여기 x축이 들어와. 자, 그러려면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도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해 있어야 돼. 그치? 도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해 있어야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잘 봐. 그럼 얘 도함수가 6x의 제곱 플러스 2ax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녀석이 0 되는 값이 하나 있어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판별식이 0 되는 A값 찾아보면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C가 없으니까 판별식 A제곱만 남아. 즉 얘가 0이려면 A가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잘 봐. 그럼 A가 0이 되면 fx씩 봐봐. 2x 세제곱 딱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0이라는 인수 3개를 갖는 3차 함수가 될 거니까 이 녀석에다 절대값 씌우면 실수 전체수 미분이 가능하구나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A는 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는 이 상황 말고는 x축이 어디 있어도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최소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뭐 금방 갑니다. 자, 또 재밌는 녀석이 나왔죠. 이게 fx 빼기 t의 절대값 씌웠다인데 아까랑 똑같아. 대신에 t가 어떤 상수야. 그러니까 그 상수함수가 그냥 gx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즉 fx에서 어떤 상수함수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fx가 4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거든. fx가 4차 함수로 하나 주어져 있는데 x의 4제곱 빼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 fx 빼기 k래. 그러니까 fx에다 어떤 k를 빼서 절대값을 씌웠대. 그치? 그랬을 때 gx가 미분 불가능한 게 딱 하나 있어야 된대. 자,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들을 좀 그려볼게. 뭐 이렇게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극소값이. 아니면 우리 높낮이가 똑같은 거 하나 또 그려봅시다. 4차 함수 그래프를. 높낮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좌우 비대칭형인 얘랑 얘 차이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냐? 얘는 그냥 내가 아까 말한 비대칭형, 극소값 하나 갖는 비대칭형 4차 함수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아니면 대칭형 4차 함수 딱 이렇게 총 그리면 4개죠. 얘네들 같은 종류니까. 자, 너희가 x축의 위치를 바꿔보면서 x축이 여기 있을 때 접어 올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중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 나오는 그래프가 이 중에 특정 그래프 딱 하나밖에 없어. 얘 어디다 x축 잡아놓고 아래쪽 뒤집어 까도 뾰족한 거 최소 2개는 생겨. 아니면 아예 안 생기거나. 그치?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3개는 4개 아니면 2개 생겨. 얘도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x축 이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한 거야. 알았지? 얘도 이런데 x축 접어 올리면 이런데 뾰족하잖아. 그치? 유일하게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딱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거지. 얘는 미분이 가능하잖아. 접어 올려도. 그치? 즉 4차 함수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절대값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딱 하나 되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어. 그쵸? 이거는 그냥 선생님 이거밖에 없어 끄덕끄덕이 아니라 4차 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채로 그래프 개형들 놓고 x축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절대값 뒤집어 까볼까? 뾰족한 지점 하나밖에 없게 해서 찾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찾는 거지. 그냥 이 상황이다 빡 외우자. 왜?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하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일단 그러니까 fx-k라고 하는 녀석이 x의 4제곱 마이너스 6,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인데 이 녀석을 미분을 해보면 f'x가 될 거야. 좌변은. 왜?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그치?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 녀석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 뭘로 해야 돼 이거? 2, 1, 2, 1, 2, 빵.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f'의 그래프가 x축과의 관계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fx도 이렇게 생겼고 fx 빼기 k도 이렇게 생겼어. 어차피 빼기 k는 y축 평행 이동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x축이 어디 들어와 있어야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밖에 안 생겨? x축이 딱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디에? 마이너스 1에. 즉 마이너스 1,0을 요 녀석이 지나야 한다는 거지. 요 녀석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녀석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니까 즉 f-1-k가 0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답은 나온다 이거예요. k 값이 곧 f-1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기억을 잘 해놓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할만하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할만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할만한 거야. 그렇지? 안 들어있으면 이게 할만하지 않아. 4차함수 그래프 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 3차함수와 4차함수는 아예 진짜 빠삭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 알았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어디 여백에다가 어디다 적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3차함수 비율 관계 있지. 3차함수 비율 관계 적혀 있는 데다가 내가 4차함수 비율 관계를 아주 간단한 거 한 두 개 정도만 알려드릴게. 4차함수의 비율 관계 어디 여백이 있으면은 여백이나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 정도에 좀 적어봅시다. 5차함수부터 우리 교육과정에 안 나오니까. 자.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x축에 동시에 접하는 4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 딱 평행 접선 극대가 되는 지점 요 두 녀석이 길이가 무조건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4차 함수 비율 관계 첫 번째. 이게 그림이 비스듬해도 돼. 뭔 말이야? 이렇게 4차 함수가 생겼고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다만 여기서도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즉 1대1이어야 된다는 거야. 비율이 1대1이어야 된다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녀석 있지, 저 녀석. 접하면서 관통하는. X축이 딱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러면 평행한 접선, 극소가 되는 지점이겠죠, 여기. 자, 그럼 여기 접하면서 관통하는 지점과 관통하는 지점의 그림이 진짜 못 그렸네요. 3대1이 됩니다. 3대1이 돼요, 3대1. 자, 내가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기본적인 비율관계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릴게. 자, 봐봐. 관통하면 1, 접하면 2, 접하면서 관통하면 3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야? 이 3차 함수에서 2대1이었잖아. 봐봐. 접하는 쪽 비율 2, 관통하는 쪽 비율 1. 그래서 2대1 이렇게 기억하자고. 얘는, 선생님 얘는요? 접하잖아. 2. 이쪽도 접하잖아. 2. 2대2인 거야. 그러니까 1대1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비율이 2대2여서 똑같이, 어차피 2대2나 1대1이나 똑같은 비율이니까. 여기는 접하면서 관통하잖아. 3. 관통하잖아. 1. 비율이 3대1입니다. 이렇게 봐줘. 이게 모든 다함수. 우리가 이 5차 함수부터 안 배워서 그렇지. 봐봐. 이런 것도 다 성립한다고. 함수가 x-1의 뭐 제곱, 뭐 x-6의 세제곱. 자, 요렇게 생겼다. 5차 함수가 있어. 그럼 이게 1에서 접하고 6은 접하면서 관통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거든, 5차 함수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6이야. 근데 접하잖아, 비율 2. 접하면서 관통하잖아, 비율 3. 그래서 여기 극소인 지점이 하나 보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2대3입니다, 비율이.
무조건 성립해요. 모든 다항함수에서 x절편 관련된 비율은 이게 다 성립합니다. 하지만 5차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우리 3차 함수에서도 1대 2대 루트 3이 있듯이 여기도 뭐가 하나 있냐면 요 그래프 봐봐. 요 그래프에서 극대점에서 쭉 계속 연결해 볼게. 연결하다 보면 한 번 더 만나지 여기서. 그치? 비율이 여기서부터 1대 루트입니다. 1대 루트 2예요. 뭐 왼쪽으로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얘도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쭉 연장하면 만나죠 여기. 극대가 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 1대 루트 2는 뭐 비스듬해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는 근데 막 많이 쓰진 않았지. 거의 나도 많이 써본 적은 없으나 그래도 있으니까 알려드린다.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3대 1이다 비율 관계 진짜 많이 쓰니까 이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언제나 그래프 그리는 단원, 뒷단원엔 뭐가 나오냐? 최대값과 최소값과 하는 단원이 나와요. 자, 최대값, 최소값 별거 없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별거 없어요. 그래프 그려서 제일 낮은 지점 y좌표 최소값, 제일 높은 지점 y좌표 최대값. 끝. 오케이? 그래프 그려서 제일 낮은 지점 y좌표 최소값, 제일 높은 지점 y좌표 최대값.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비율 관계가 엄청 사용됩니다. 자, 비율 관계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내가 효율의 차이를 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개념 뭐 적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최대 최소는 그냥 명목상 적어 놓은 거고 개념이랄 게 원래 없습니다. 자, 유형 18번. 다음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내가 비율 관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제 효율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18번. 1번. fx가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구간, 이 뒤에 닫힌 구간으로 마이너스 2,3이라고 써져 있다는 게. 자, 그럼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려놓고 이 범위만큼 잘라봤을 때 제일 큰 지점, 제일 낮은 지점 찾으시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우리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래프가 잘 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만큼 이렇게 관찰해서 3에서 끝내야 되는데 3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최소값은 여기 확정이야. 2일 때. 그치? 근데 얘가 높을지 3일 때가 높을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비율 관계를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 F-를 계산해보고 F3 계산해봐서 더 큰 쪽, 이 더 높은 데서 끝나겠구나. 다 이렇게 문제를 원래 풀어야 된다고. 근데 숫자가 하나라도 분수 써 있어봐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얘보다 더 아래에서 끝날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얘도 계산해보고 이때도 계산해보고 이때랑 이때 값도 계산해보고 이때 값도 계산해서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리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하다 보면 분수 하나 나오면 계산이 너무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뭘 이용하냐? 평행선 하나씩 그어요. 자, 요 실제 길이 얼마죠? 실제 길이 3이지. 그럼 요 실제 길이가 2분의 3이어야 돼. 그치? 왜? 비율이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실제 길이가 3이잖아. 실제 길이가 2분의 3이어야 돼. 2대 1이니까. 그럼 2에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이 숫자 얼마야? 얼마? 1.5? 2분의 7이야. 즉 3은 어디서 끊겨? 얘 앞에서 끊겨. 3은 이 앞에서 이렇게 끊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쪽도 평행선 이렇게 그어보면 비율이 2대 1이어야 되니까 요 값이 요 길이가 역시 3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3이어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잖아. 즉 마이너스 2가 어디서 끊겨? 이쯤 끊겨. 그래프가 이만큼만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관찰하는 그래프에서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은지가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고 마이너스 1이 최대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 2 대입한 게 최소값. 야,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여기다가 얘네들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친구들 간혹 있어. 꽤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죠. 함수값에다,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이 대입한 게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자, fx가 4차 함수가 한 마리가 나오네요. 4, 3,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빼기 1. 구간은 0 이상 2 이하야. 자, 역시나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미분을 때리셔야겠죠. 자, 그러면 12의 x의 세제곱에 원래 마이너스 12x 제곱. 자, 그러면 잘 봐. 12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야.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1에서 관통하는 녀석이 나올 거야. 도함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1에서 관통하는 녀석이 나올 거야. 자, 내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선생님, 도함수 그래프가 그럼 0에서 접하고 1에서 관통하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보면 안다 그랬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건 언제나 오른쪽 위로 가면서 끝나야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건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끝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뾰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롱 감소 증가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뭐야 미친놈.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증가하는 이게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잘 봐. 역시나 그럼 0부터 2까지 관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까지 관찰을 해야 될지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뭘 이용하냐? 여기서 평행선 하나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그어보면 3대1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1이어야 돼. 그럼 지금 이 숫자가 3분의 4란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2까지 관찰해야 되니까 2는 더 높은 데서 끝나겠지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따라서 여기가 최소값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값을 계산해보지 않고 충분히 그래프의 비율 관계 가지고 어디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를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 선생님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비율 관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계속 증가함수는 제일 왼쪽이 최소고 제일 오른쪽이 최대지 뭘 관찰을 하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주요 관찰해야 되는 건 이런 그래프에서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관찰할 거고, 이런 그래프는 비율 관계가 다 존재할 거니까 무조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모든 값을 다 대입해 보지 말자 이거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세상 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볼까? 19페이지란다. 19 유형 19번. 휴. 자, 닫힌 구간 1,3에서 즉 1 이상 3 이하에서 함수 fx에 ax 세제곱 빼기 3a x 제곱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는데 a는 양수이고요.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2일 때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십니다. 자, 역시나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부터 땡기셔야 돼. 3ax의 제곱 빼기 6ax 뿅뿅 3ax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f'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치? a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a가 양수라고 없으면요, 양수 음수 둘 다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 알았지? 양수 음수 둘 다 나눠서 양수일 때 a값 얼마 나오는지 찾아보고 음수일 때 a값 얼마 나오는지 찾아보고 이걸 다 하셔야 되겠죠.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증가, 감소, 증가, f'x.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 있겠네요. 자, 나는 이 그래프를 근데 1부터 3까지 관찰할 거잖아. 자, 우리 변곡점이라는 존재 있었죠. 변곡점이 딱 극대극소의 한 가운데 지점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거든요. 딱 지금. 그러면 여기서 평행선 하나 딱 이렇게 그어보면 요 실제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요 실제 길이가 1이 돼야 돼서 여기가 딱 3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이만큼이 그려져 있죠. 되셨나요? 그러면 최대값은 f에다가 3 집어넣은 거고 그게 10이어야 하고요. 최소값은 f에다가 2 집어넣은 게 그게 2여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a값 바로 찾을 수 있어. 왜 바로 찾을 수 있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있잖아. 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근데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되는 2-0의 세제곱차. 이렇게 써버리면 최대값 최소값 차가 지금 그럼 아니 그쵸. 최대값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얼마야? 8입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하면 a가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a를 찾으면 둘 중에 하나만 더 이용해도 나머지 b값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계산은 8, 4, 4, 4, a는 2.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렵지 않아. 그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뿅뿅. 자, 요 문제 혹시 기억나니?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유형 20번 어떤 한 점에서 곡선까지의 최단거리 찾는 거 뭐 이용해서 풀었죠? 뭐 이용해서 풀었지? 어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 위에 한 점까지 최단거리 뭐 이용해서 풀었지? 접선? 비슷한 거 다른 거 법선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 위에 한 점까지 최단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알았지? 이 문제. 뭐지? 젠장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시는 분들은 우리 4단원 동영상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거기에 내가 풀어준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꼭 보세요. 왜? 이게 좋은 방법인지 저게 좋은 방법인지 이건 문제마다 어디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좀 효율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무식하게 풀 거야. 조금은 무식하게. 자, 어떻게 풀 거냐면 P를 그냥 A, A 제곱이라고 놔요. 이렇게. A는 3,0이잖아. 그럼 L 제곱 L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X,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A의 4제곱 이렇게 생겼지.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을 루트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고 써놓고 나는 지금부터 이 녀석의 최소값 찾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어떤 A에 대한 함수라고 놓고 요 FA의 최소값을 찾을 거야. 뭘 이용해서? 미분 이용해서 찾을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식 세워서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찾을 거라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하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풀어보면 법선을 이용해서 푸는 게 계산이 조금 짧긴 짧아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보셔야겠죠. 자, 그럼 FA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A를 미분해야겠지. 그럼 4A의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죠. 얘가 인수분해가 2배 A-1에 2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 녀석은 그 판별식 해보시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그치? 즉 무슨 얘기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치? 도함수 그래프가 요 3차 함수 도함수 그래프가 f'a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1밖에. 그러면 뾰로로로로로롱 4차 함수가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FA가. A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요딴 그래프는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보면 FA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얼마 나오니? 3, 4, 5 나오나요? 따라서 FA의 최소값이 5가 나오니까 우리 전체 문제의 최소값은 얼마? 루트 5입니다. 자, 이렇게 답 쓰실 수 있다니. 그냥 한번 해볼까? 우리 법선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법선 이용해서 푸는 거. 법선을 이용해서 푼다가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 참수 이쪽만 그리면 되고요. 자, 여기 한 점, A가 여기 있어요. A에서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길이가 당연히 달라질 건데, 그치? 이런 거야.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더망을 이렇게 점점점 키워나가서, 왜냐하면 왜 원으로 잡아? 원 위에 점까지는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 거리 없네? 좀 더 넓혀볼까? 그 다음 거리 없네? 좀 더 넓혀볼까? 해서 맨 처음 만나는 데가 원이 딱 이렇게 될 때가 제일 먼저 만나는 지점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원과 이 2차 함수가 접할 때가, 접하는 지점이 거리가 최소인 지점이고, 우리 원의 접선의 성질 중에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럼 이 선은 이 2차 함수 입장에선 법선이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2차 함수의 법선이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게 법선을 이용해서 풀자는 거죠. 따라서 이 점을 a, a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 함수가 y는 x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a가 되죠. 그렇죠?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되고 a, a 제곱을 지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선식이지 지금. 이게 법선식인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여기 3, 0을 지나는 a 값을 이제 찾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양변에 2a 한번 곱해볼까요? 2a. 이쪽은 여전히 0일 거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a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맞나? 계산 맞나? 모르겠다. 그럼 2a 제곱 계산 이렇게 틀린 것 같지?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맞니? (2a) 세제곱 2a를 곱했는데 2a 세제곱 그럼 2 빵 마이너스 3 그 계산 산수 틀렸다 다. 오 플러스 그러면 2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인데 그 식이 사실 요 식 2로 묶어냈을 때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0 되는 거 찾으면 a가 1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a가 1 하나 나오고 그럼 a가 1이라는 건 얘가 1,1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최소값은 1,1에서 3,0까지 거리 구해버리시면 되죠. 계산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원리만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요거의 단점은 식이 막 복잡해져 버리면 미분에서 막 그래프가 막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고 이래 버리는 일이 좀 생기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풀려고 하면 나는 거의 다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풀다 또 잘 안 되면 이렇게도 해봅니다. 그렇죠. 뭐가 무조건 얘가 정답이다 이것까지는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56 일단 57페이지에 있는 그 발전 문제 56번을 풀 때는 이 공식을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식? 오랜만에 보는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거니까 한번 내가 다시 써드릴게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뭐였냐? 어떤 삼각형 A, B, C가 있어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이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죠. 이런 중선 있을 때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전체 제곱은 2배의 AM 제곱 플러스 BM을 쓰든 CM을 쓰든 상관없어요. BM의 제곱. 이런 게 이제 중선 정리입니다. 우리 이제 그림 56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P 임의로 하나 찍어놓고 삼각형 그려서 중선 정리 써서 식을 좀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이거를 써라라고 하나 써놓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유형을 내가 2마리를 풀어드릴 건데요. 마리마리 2마리를 풀어드릴 겁니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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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있잖아 안에다 반팔 입었어. 반팔을 꺼냈어. 내가 어제 집에서 오늘 반팔 입고 오려고. 자, 아우 좋아. 어딨니? 최대 최소. 야, 모든 수학의 모든 단원에서 최대 최소 뒤에는 항상 최대 최소 활용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진짜 제일 쉬워요. 이렇게 쉬운 단원이 없어요. 자, 21번. 자,
자, 2차 함수 한 마리 이렇게 뾰로로롱 들어가 있고요. 여기 x절편만 좀 표시해보면 이 2차 함수가 x에 4루트 3 빼기 x. 자, 이렇게 생긴 거라 이 x절편이 여기가 4루트 3, 여기가 0.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대칭 축이 여기가 2루트 3이 좌우 대칭인 2차 함수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사각형을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대.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미지수를 아무 데나 놓고 푸셔도 되거든. 네, 오른쪽 놓고 풀게요. 자, 여기를 a, 바로 4루트 3 a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a,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a 괄호 4루트 3 a. 자, 그러면 요 세로 길이가 요 y좌표야겠죠. 요 세로 길이는 a 4루트 3 a. 그치? 잘 봐. 가로 길이는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만 구해서 곱하기 2배 하면 되겠네.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2루트 3 a. 그럼 따라서 가로 길이는, 전체 가로 길이는 2배의 2루트 3 a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넓이는 얘랑 곱할 거라 2a에 a-2루트 3으로 바꿀 거고요. a-4루트 3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이 그럼 요 사이만 움직일 수 있죠. 요 사이만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x좌표를 좀 써주셔야 돼. 0보단 크고 2루트 3보단 작아야 합니다. 뾰병. 양쪽엔 다 등호가 빠져야겠지? 왜 여기 들어가면 사각형 안 만들어주고 A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0입니다. A가 여기 있으면 밑변 길이가 0이 돼버리니까 A는 0도 안 되고 2루트 3도 빠져야 되니까 자, 요 녀석을 하나의 3차 함수로 봐버릴 거야. 야, 근데 이제 미분할 필요 없죠. 얘는 왜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쁘고 사랑스럽게 X절편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X절편을 그려서 봐봐. 여기서 또 비율 관계가 엄청나게 사용이 돼. 왜? 자, 여기가 0, 여기 2루트 3, 4루트 3인데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잘 봐. 여기 길이가 똑같잖아. 즉 여기가 변곡점이란 얘기야. 됐나요? 자, 나는 그래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관찰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어디가 최대야? 여기 극대인 지점. 여기가 최대 아니야? 여기가? 근데 저기를 찾으려면 비율 관계를 모르는 친구들은 뭘 해야 돼? 미분해서 찾아봐야 돼. 0 되는 값을.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하는데 자, 우리는 변곡점에서부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1대 루트 3이에요. 비율 1대 루트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크니까 2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2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는 2루트 3 2가 됩니다. 요 점의 x좌표는. 따라서 a가 2루트 3 2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자, 계산해볼게. f에다가 그럼 2루트 3 2를 대입하면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지만 되게 이쁘게 떨어져요. 이 괄호 2루트 3 빼기 2 대신 여기다 대입한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2루트 3부터 쓸까? 2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부호를 바꿔주고 얘네들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얘네들 합차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앞에 4 떨어지고 얘 괄호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니까 12에서 4 빼니까 8 얼마? 32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나 비율관계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비율관계 도저히 모를 땐 어떻게 푼다고? 자, FA를 미분을 하셔야 돼. 자, FA를 전개를 하면 또 근데 생각보다 안 복잡해. 전개해 볼게요. 자, 2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루트 3의 A의 제곱에 8, 3의 24, 48 플러스 48A 요렇게 놓고 얘를 미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6A의 제곱 마이너스 24 루트 3A 플러스 48이어서 얘를 6으로 묶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얘가 0 되는 걸 찾긴 찾으셔야 됩니다. 봐봐, 0 되는 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를 근해 공식 써서 찾아보면 2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3, 12 빼기 8. 이니까 여기가 4가 되죠. 따라서 2 루트 3 플러스 4랑 2 루트 3 마이너스 4가 12에서 8. 여기 2가 되죠. 루트 안에가 4니까. 그치? 2 루트 3 플러스 2가 여기. 2 루트 3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극대극소인 x값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비율 관계를 몰라도. 모르면 이렇게라도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저 비율 관계 몰랐어요. 못 찾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비율 관계 모르면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서 극대극소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극대극소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자 59페이지에 있는 발전 문제 59번 이거 풀 겁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일부러 그냥 풀어주려고 하나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이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사각형 OABC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OABC는 고정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이 지금 한 변 길이가 8짜리 사각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변 길이가 8짜리 사각형 PQRS가 있는데 P가 저 이차함수 위를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각형 하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겹쳐질 때가 있겠지. 겹쳐지는 부분이.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세요가 문제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OABC가 그려져 있을 거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지날 건데 사각형의 그 PQRS의 P가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이 이차함수 위를 움직이잖아. 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어차피 없잖아. 겹치는 부분 없을 땐 관찰할 필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어야 돼. 이래야지만 겹쳐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P의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안 생겼죠.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더 앞에서 이렇게 잘리죠. 여기가 5에서. 자, 이렇게 놓으면 이 A는 0보다 크고 5보단 작아야 돼. 그래야 P가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어쨌든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P가 이쯤 있다고 한번 잡아보죠. P가 이쯤 있다고 잡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일 텐데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쪽은 안 그려도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얘고 요 길이가 그냥 얘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에 최대값 찾으면 되겠지. 즉 따라서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화로 A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넓이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미분 안 해도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왜? 0에서 접하고 5를 관통하는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그래프야. 잘 봐.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고 0에서 접하고 5를 관통하는 0에서 접하고 5를 관통하는 그래프인데 우리 길이가 2대1 비율 관계인 걸 아셔야 되니까 이 지점이 얼마야? 3분의 10이죠. 이 지점이 3분의 10인 걸 찾을 수 있어서 어차피 그래프를 0부터 5 사이만 관찰할 거니까 그래프가 애초에 이만큼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집어넣어야 최대야? 3분의 10 집어넣어야 최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3분의 10 집어넣어서 최대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 이 최대치수 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미분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미분할 일이 진짜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 똑같은 문제 또 있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최대최소 활용, 부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런 거죠. 지금 종이, 정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는데, 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모퉁이를 잘랐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내 귀퉁이를 접었대. 그래서 뚜껑이 없는 그릇 모양의 지금 그 입체 도형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랐을 때, 자르고 접어 올려서 입체 도형을 구하면, 이게 입체 도형이
자, 우리 잘려나간 부분 한 변 길이를 x라고 놔보자.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남아있는 부분의 밑면이 a 빼기 2x야. 그렇죠? 남아있는 부분 밑면이 a 빼기 2x야. 마찬가지로 얘도 a 빼기 2x죠. 그리고 얘가 높이잖아. 접어 올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즉 높이가 x가 되는 거야. 그치? 접어 올렸을 때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저기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기둥의 부피잖아.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할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부피는 밑넓이, 뭐 정사각형인데 뭐 제곱시켜야겠죠. a-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x에 대한 3차 함수인 거지. 단, 잘 봐. x 값이 절대로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왜? 자르긴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로 2분의 a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왜 2분의 a야? 한 변 길이의 반절을 넘게 자를 수 없지. 이 양쪽에 귀퉁이를 2개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가 10인데 여기서 5 자르고 여기서 5 자르면 뭐 종이가 남아나질 않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반절보단 덜 잘라야 되니까 2분의 a보단 짧아야 합니다. 그럼 얘가 3차 함수인데 봐봐. 2분의 a에서 접하고 0에서 관통해. 그치? 얘가 0이 되는 x값이 2분의 a잖아. 2분의 a에서 접하고 0에서 관통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가 최대겠죠. 근데 비율 관계가 여기가 1이고 접하는 쪽이 비율이 2니까 요 점의 x좌표는 여기가 얼마니? 그러면 3분의 6분의 a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x가 몇일 때? 6분의 a일 때 최대 부피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변 길이는 6분의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최대 부피는 여기다가 6분의 a를 대입해서 정리한 값 몇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니? 문제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마지막 부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이 있는데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를 구하시오는데, 자 봅시다. 자, 그림 뭔가 좌우 대칭이 아니지 않냐 지금? 비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원기둥은 크기가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잡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요.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원뿔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 하나 미지수로 놔볼게요. 자, 요 길이 원의 반지름을 미지수로 이렇게 놔볼까요? 자, 요 눈에 요 직각삼각형 보여? 얘도 직각삼각형 보여? 닮음인 것도 보이지? 그치? 그럼 몇 대면? 1대 2야. 봐봐. 1대 2야. 그치? 그럼 1대 2여야 되겠네. 즉 2x입니다.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원기둥의 높이 얼마야? 20 빼기 2x. 즉 20 빼기 2x가 2배의 10-x. 이게 높이야. 그치?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할 거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거 아니야. 부피는 밑넓이 파이 x제곱 곱하기 높이.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파이에 x제곱 괄호 x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식이 만들어지는데 0에서 접하고 10을 관통하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여기가 0, 여기가 10이겠죠.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렸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요. 그러면 근데 봐봐. x는 0보단 커야 되고 확실히 10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뭐 이 반지름이 원기둥의 밑면보다 반지름보다는 짧아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만 관찰할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몇 대면? 2대 1. 우리 내분점 공식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이참을 계기로 내분점 공식 좀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찾는 거야? 봐봐. 2개 더하고 이 숫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 쓰는 거니까 3, 20이 되는 겁니다. 즉 x가 몇일 때? 3분의 20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3분의 20일 때가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0이고 부피는 어떻게? 여기다가 3분의 20 대입해서 부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우리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서술형에도 보통 단위를 꼭 써주시고요. 괜히 1점씩 깎이지 말고, 알았지? 문제에 단위 안 써져 있는데 단위 써서 괜히 1점씩 깎이지 마시고요. 알았지? 우리 문제 단위 10cm 써 있으니까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0cm라고 쓰면 되고, 우리 길이의 단위가 cm일 때 넓이는 제곱cm, 부피는 세제곱cm죠. 그쵸? 그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참 가물가물하죠. 그쵸? 그래서 부피의 최대값은 3분의 20 대입한 거에 세제곱c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그거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 무슨 넓이, 단위, 뭐 파스칼? 뭐 막 몇 아르 막 그런 거 있잖아. 니네 그런 거 안 배웠냐? 안 배웠어? 배웠지. 나는 진짜 배웠는데 배운 그날 까먹은 것 같아. 기억이 아직도. 내가 초등학생을 살면서 한 5일 정도 가르쳐 봤거든. 못 해먹겠어 진짜. 초등학생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업을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들어와서, 이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난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초등학생을 가르쳤었거든. 왜냐면 지금 걔네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데리고 내가 수학 상정석 수업을 한 적이 있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공부에 시작하는 것. 와, 이제 들어오잖아. 이제 처음엔 괜찮아. 애들이 막 낯을 가리고 막 처음에는 막 쭈뼛쭈뼛 이러는데 이제 좀 친해지잖아. 자, 그럼 이제 들어오면 자기 오늘 막 아침에 뭐 먹은지부터 막 어제는 막 학교에서 뭘 했는지 막 다 말해. 막 다. 선생님은 뭐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시작하면 진드거니 좀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제일 힘들어. 거기까지가. 특히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 초딩 남자애들은 거의 뭐 미치광이란 말이야. 미치광이야 초딩 남자애. 니네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해. 나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도 아들 낳고 싫어. 나는 내가 어떻게 큰지 아니까 나 같은 애가 나는 못 키울 것 같아 진짜. 세상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온갖 집안 물건 막 다 부시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을 땜빵 들어간 적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학원이 초중고 다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어. 대치 음마사거리에 있던 학원인데 지금은 나 나오니까 망하더라고. 자, 내가 나와서 망한 건지 원래 망하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하루 뭐 집안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선생님들이 들어갔어. 나도 이제 한 타임 들어갔거든. 쌓기나무를 할 시간이야. 쌓기나무. 오늘의 배움. 와, 근데 쌓기나무가 세상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런 거죠. 쌓기나무가 이렇게 몇 개 쌓인지 눈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뒤에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있냐를 막 세는 건데, 애들은 나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 이거 비스듬하게가 어느 정도 각도에서 쳐다보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제. 그렇잖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하나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애들한테도 선뜻 이게 여기가 3개 있는데 뒤에 2개가 있으면 이 두 번째 게 보일까 안 보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제 걔네는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더라고. 뒤에 하나까지는 안 보이는 걸로 그냥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건 몇이에요? 막 진짜? 그래서 답을 보면 진짜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땅의 넓이 같은 거 무슨 뭐 파스칼, 뭐 아르,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읽어도 모르겠어. 이게 읽으면 그날 잠깐 알고 쓰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잘 없어졌죠. 그런 거 누가 요새 무슨 몇 아르 뭐 그런 것이 논의 넓이 셀 때나 나오지, 그치? 우리가 누가 농사 짓는다고. 자, 일단 오늘 진도가 딱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일단 요 문제들을 조금 더 푸셔야 될 겁니다. 이 책에 있는 요 문제들을 좀 푸셔야 돼요. 그 다음 워크북 해주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냐? 시험 본다고? 그렇죠. 오늘은 시험을 하나 좀 때릴 겁니다. 시험은 다행히도 우리 5단원 안 나오니까 순서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단원 시험 볼 겁니다. 1에서 3단원까지 시험을 볼 테니까 일단 뭐 조금 물 먹고 올 사람은 물도 좀 먹고 조금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고 워크북 문제 풀이하고 시험 하나 땡기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합시다. 자.